그 다음에 움직임과 멈춤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매수 매도입니다. 이게 매수, 움직임과 멈춤이 이제 매수 매도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 어떤 상황에서 파느냐입니다.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움직이죠. 일단 가격이 움직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있잖아요. 가격 움직임. 가격이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이게 등락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주식의 급등락을 얘기하는 거죠.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하나하나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지만, 장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거죠. 장중에 서해 교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좀 빠지잖아요. 절호의 찬스죠. 1년에 몇 번 안 오면. 빠진다. 그럼 이제 변동성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변동성에서. 그런 변동성의 상황에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가격 움직임은 비용을 감안해서 훨씬 더 이 이상 급격하게 움직이는 가격 변동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가격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움직입니다. 이것도 거래량도, 체결량도 움직입니다. 체결량이 움직이면 어떤 개념이겠어요? 체결량이 움직인다는 게 뭘까요? 다소 추상적입니다.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건요. 체결량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옆에 이렇게 체결되는, 가격별로 이렇게 체결이 툭툭툭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급격하게 막 체결이 되고, 어떤 순간에는 체결이 안 되고, 어떤 순간에 또 급격하게 체결이 되고, 이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막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체결이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결 움직임이라는 것은. 체결의 움직임. 그리고 체결 시간의 움직임. 이거 이제 체결량의 움직임과 체결 시간의 움직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가 잔량의 움직임. 호가 잔량이요. 호가 잔량의 움직임. 호가 잔량도 바뀌죠. 호가 잔량은 어떻게, 이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쪽에 이제 매수 있고, 왼쪽에 매도가 있죠. 이쪽에 매도가 있고, 이쪽에 매수가 있다. 이렇게 호가가 있어요. 그러면, 호가 잔량은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은 매도는 어때요? 계속 이거 증가하는 거죠. 떨어질 동안 계속 호가 잔량이 증가합니다. 매수 호가는 계속 감소하고. 그렇겠죠? 아닌가요? 그렇죠? 주가가 막 떨어지면 생각해보세요.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 떨어지니까 취소할 거 아니에요, 계속. 취소할 거 아니에요. 떨어진 동안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다 팔려고 계속 매도를 내놓고. 그래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매도한 사람은 취소하겠죠.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얘는 증가하고. 이렇게 호가 잔량도 증가와 감소의 움직임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호가 잔량도. 동영상을 떠와서 좀 하면 되는데, 예전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예전 자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락 폭의 움직임. 등락 폭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정한 폭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일정한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고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어떤 순간에 안 움직이고. 하루의 분봉을 보면 이렇죠. 크게 움직였다가 또 안 움직이고 막 움직이고 있다가 또 뭐 크게 빠졌다가 또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러잖아요. 이 폭이 달라요. 이 폭이. 그러니까 이 등락 폭의 움직임도 크게 움직였다, 작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가 멈춤에서 실제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수하는 입장만. 매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강했던 종목이 어떤 게 있다. 그러니까 타겟을 정했단 말이에요. 뭐 어제 보여드렸던 ELK도 마지막에 쭉 올라서 강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을 내가 사려고 하고 있어요. 사려고 하는데 그 종목이 딱 시작을 해서 뭐 시장 하락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를 12,300원이다. 12,300원이다. 그러면 12,300원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가격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12,300원부터 12,250원, 12,200원, 12,150원, 12,000원 이렇게 쭉 떨어져. 12,000원 아래로 11,900원, 11,800원 이렇게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어떤 거 우리가 포인트를 찾냐면, 가격 움직임의 멈춤을 찾는 거예요. 가격 움직임의 멈춤. 가격 움직임의 멈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이게 계속 가다가 12,000원쯤 되면, 라운드 피겨까지 되면은 이제 좀 멈춰요. 한번 멈춰요. 그래서 매수가 한번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팍 트면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요 근처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떨어져서 11,900원, 11,800원, 11,700원, 11,600원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한 11,500원 오면, 이게 보통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11,500원에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11,500원까지 왔다가 다시 11,600원이 돼요. 그럼 곧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11,600원이 됐다가 다시 11,500원 됐다가 또 11,600원, 11,700원 됐다가 또 11,500원 됐다가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격 움직임의 멈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격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지수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격은 사실 초 단위로 막 1초에도 막 급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수는 그렇게 안 쳐. 지수는 초 단위로 움직이지, 우리가 보는 게 초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이 멈춤의 현상이 훨씬 더 급격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멈춤이 나타나는 걸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수 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체결 시간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2,300원이 11,500원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처음에 툭 떨어질 때는 이렇게 별로 못 느끼는데, 이렇게 중간에 팍 떨어질 때는 체결이 급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팍 체결이 돼요. 체결해서 떨어진다고요. 그러다가 11,500원에 와서 11,600원, 11,500원, 11,700원, 11,500원 이렇게 될 때는 이 체결 시간이 갑자기 멈춥니다. 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주식이요, 내가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조금씩 매집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상한가요. 쭉 가는데 얘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쫙 치는 종목 있죠. 상한가까지 딱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매수가 팍 들어오면 상한가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 눈앞에 있는데, 이게 12,500원이면 상한가다. 근데 12,3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에 안 들어가고 탁 서 있어요, 그냥. 그럼 순간적으로 뭐야,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체결 안 되지? 이런 순간이 탁 생깁니다. 그때 안 팔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체결량이 멈춤의 시간이 생깁니다. 체결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막 떨어지는 동안에 이거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따라 파는 거잖아요. 따라 팔다가 여기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잠깐 여보 이렇게 한다고요. 사는 사람들도 그래, 준비해야지, 사야지, 이렇게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서로 체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체결 움직임이 없는 순간이 생깁니다. 체결 시간이 없는 순간이. 거의 대부분의 상한가 근처에 가서 상한가 근처에서 딱 멈추죠. 그러면 이게 12%면은 거의 10% 아래까지 내려와요. 3% 이상까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체결 시간의 멈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호가잔량의 움직임. 이거는 뭐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히. 내려오는 동안에 매도 호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 호가는 계속 증가하죠. 매도 호가는 내려오는 동안에. 그리고 매수 호가는 계속 감소합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면 전체 매도 호가가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긴 거죠. 예전부터 뭐 했었다면 아시죠?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매도 호가가 총이 뭐 12만 주였고 12만 주, 뭐 한 5만 주 할까요? 5만 주였고 그리고 매수 호가는 총 뭐 같이 또 5만 주였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떨어지는 동안에. 이게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뭐 7, 8만 주 됐다, 뭐 10만 주까지 증가를 했다. 얘는 계속 줄어요. 그래서 한 2만 주까지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해요. 매수 호가는. 그러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딱 이 호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줄면서 얘가 팍 늘어납니다. 다시 5만 주, 6만 주 이렇게 팍 증가를 해요. 왜요? 사겠다는 매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호가 잔량 움직임이 떨어지는 동안에 매도 호가 잔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반대로 매수 호가는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순간을 멈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호가 잔량이. 호가 잔량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개념은 뭐냐면 모멘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곡점을 거래하는 거예요. 변곡점.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춰서 떨어지는 변곡점. 떨어지다가 멈춰서 터닝하는 이 변곡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책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그때는 정말 단순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강의를. 이렇게 무조건 사라. 이거 무조건 팔아라. 이랬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로.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까지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여하튼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가 잔량이요. 다음 등락폭. 등락폭은 뭐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2,300원에서 12,250원, 12,200원 이러다가 시장이 떨어지거나 아니 종목이 떨어지면서 더 이렇게 팍팍 떨어질 때는 한 번에 150원, 200원씩도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등락폭이.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등락폭이 그 작은 대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이 등락폭이 크게 발생을 하다가 이게 이제 감소가 되는 거예요. 등락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그 순간에 이게 일치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창 안에 가격과 체결량과 호가 잔량과 등락폭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등락폭은 가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장중 등락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체결량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가격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호가 잔량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래원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현재가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걸 따로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 이 분봉 차트, 이 분선 차트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따로따로 봤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한 창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창에. 결론적으로 어떤 때 매수를 하느냐. 어떤 때 매수를 하느냐. 이 상황이 됐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즉, 내가 뭐 ELK라는 주식을 만약에 사려고 한다. 근데 이 주식을 아침부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뭐 언제 살까? 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개념이 없는 경우에. 이런 개념이 없다면 그냥 떨어지는데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전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움직임의 멈춤을 확인하고 산다는 거죠. 이 움직임의 멈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있다가 가격이 쫙 빠지다가 더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가격. 또 체결이 급격하게 움직이다가 띄엄띄엄 체결이 되는 순간. 그리고 호가 잔량도 매도는 증가하고 매수는 감소하다가 이게 뒤바뀌는 순간. 그리고 등락폭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이 순간에 매수를 들어가는 멈춤의 순간에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도 하고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실. 근데 이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실전 거래를
하면 더 효과적이죠, 굉장히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걸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제가 권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장땡입니다. 많이 본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론적으로 그냥 익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서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익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체 투자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주식은 원래 페이퍼 트레이딩이 안 되죠. 왜냐면 1억으로 어떤 주식을 산 거랑 100만 원에 산 거랑은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거래하는 거랑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종목 추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령 보성파워텍 테마의 1위입니다. 지금 보성파워텍 굉장히 강하니까 보성파워텍 아침에 마이너스 났을 때 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굉장히 강하니까 보성파워텍 잘 보고 있다가 사세요. 이렇게 보성파워텍 추천했다. 이건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너 한 5억 갖고 보성파워텍 아침에 사봐라 내일. 쥐는 그거 못 삽니다. 그건 못 사는 거. 실제로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다른데, 일단 마음가짐을 100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1억, 10억으로 했다고 하는 똑같은 마음가짐만 가지고요. 100만 원만 가지고 이걸 잡는 매수를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주식이 이러한 저점을 찍는 것을 이제 자기 몸으로 익혀집니다.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제가 왜 어제 말씀드리기를 하한가 매매만 한다는 친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한가 매매한다는 게 하한가에 들어간 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한가까지 찍을 정도로 그냥 급락하는 거 있죠. 걔는 그것만 거의 대부분 합니다. 걔는 왜 그걸 잘하냐면, 걔가 수익 게임 1위를 3번이나 했어요. 걔는 이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 저점을. 걔가 사면 항상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저한테 배웠어요. 이 개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매도는 이거의 반대이겠죠. 매도는 이거의 반대로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속도가 있어. 속도요. 속도는 여기까지는 이제 매도를 이제 한 겁니다. 다 매수이든 매도이든 이렇게 한 거예요. 속도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요. 속도는 이걸 언제 팔 거냐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하고, 또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이 속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의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주식이 이렇게 빠진 주식이 있고요. 어떤 주식이 이렇게 빠진 주식이 있어요. 그 매수할 기회는, 매수의 타이밍의 기회는 이게 더 있겠어요? 이게 있겠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어디서 간에 매수 기회가 있는 거죠. 얘는 이런 거 갖다 곧바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기회가 거의 없죠. 그쵸? 즉,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라는 부분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렇게 쓰겠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기회는 작아지죠.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은 훨씬 더 높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익은 더 훨씬 높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은 어떨 것 같아요? 위험도 사실 높습니다. 사실 위험도 높아요. 그만큼. 그렇지만 우리한테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즉, 우리는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속도가 빠른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런 종목으로 단기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목이 아닌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단기 거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 거 아니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길 때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길 때 이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중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 호가 잔량의 움직임입니다. 제일 쉬워요, 사실.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한눈에 탁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쉬워요. 뭐냐면, 어떤 건 쉽냐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이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거 드뭅니다. 곧바로 그냥 한 가격을 찍고 그냥 곧바로 탁 가기보다는 이렇게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급격한 하락 후에 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매수를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 해놓고 실전을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내가 종목을 일단 먼저 골라놨습니다. 뭐 오늘 제일 센 종목, 뭐 어떤 종목 이렇게 먼저 골랐어요. 그 종목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종목이 정말 빠른 시간에 2% 이상 급락을 하는 상황이 또는 급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당연히 급락을 하는 상황이면 연속적으로 대량 체결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대량 체결이 되면서 쫙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얘를 보면서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호가 잔량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매수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얘가 요만큼 먹고 팔 거냐, 요만큼 먹고 팔 거냐, 요만큼 먹고 팔 거냐. 이거는 내려온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이 속도가 급격하게 정말 몇 초 만에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목표를 잡는 거고요. 이 내려오는 속도가 몇 분에 내려왔다.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잡는 거고. 내려오는 속도가 계속 완만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지 말아야죠. 이건 목표가 아니고 사지 말았어야 되죠. 반대로 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떨어지는 거 갖고. 근데 단기 거래를 하는 스캘핑을 하는 ELW 거래자들, 그리고 옵션 네이키드 거래자들, 그리고 주식에 급등락하는 종목들의 거래자들, 이런 사람들은 떨어지는 경우보다도 올라가는 종목에 더 많이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하냐면 아주 의미 있는 가격이 어떤 가격이 있어요. 이 가격이 전고점이야. 또는 신고가야. 또는 장중 고점이에요. 이런 가격이 있잖아요. 이제 이 가격을 돌파하면은 이제 양봉이 나면서 올라가는 가격이야. 시가야. 이런 가격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쭉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가격을 탁 치고 올라가는 이 순간에는 얘가 천천히 돌파하면서 이러고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요 순간에는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이게 여기서 급격하게 대량의 체결이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얘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랑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랑. 일단은 여기 돌파하면 이후에 적어도 몇 %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이 종목이. 근데 얘가 딱 쳤다가 올라가봤자 1%뿐이 위에 텀이 없어. 2%뿐이 텀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위로 텀이 2% 이상의 텀이 딱 치기 시작하면 2%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딱 보고 있다가 보통 시고가 종목은 다 훨씬 이상 쳐요. 그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얘가 연속적으로 대량의 체결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서 거래를 합니다. 얘도 지금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면요. 가격이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다가 이렇게 탁 치는 움직임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호가 잔량도 매수 잔량이 막 들어옵니다. 이 순간에 매수 호가 잔량이 들어와요. 그리고 등락폭도 여기 밑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을 보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호가 잔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12,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돌파하면 내가 사려고 하고 있어요. 양봉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지금 11,900원에서 왔다 이러고 있어. 만약에 이러고 있어요. 요거 난 치면 사려고 지금 준비를 만약에 하고 있습니다. 이때 12,000원의 가격에 호가 잔량을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2,000원은 가격에 이 주식의 하루의 거래량이 만약에 100만 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주예요. 근데 이 12,000원의 매도 호가에, 그거 다 아시겠지만 매도 호가 잔량이 만약 1번 여기 뭐 50만 주 매도가 있다. 하루 거래량 100만 주인데 50만 주 매도 있다. 2번 5만 주 있다. 지금 여기 지금 11,900원 50원이에요. 11,950원인데 지금 여기 돌파하면 난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50만 주가 쌓여있을 때 사요? 5만 주 있을 때 쌓였을 때 사요? 50만 주 쌓여있을 때 사야 됩니다. 만약 거래량 100만 주인데 여기 200만 주 쌓여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몰빵합니다, 진짜. 200만 쌓여있으면. 이게 매도 잔량이 훨씬 많이 쌓여있어야지만 얘가 더 훨씬 많이 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건 한 번에 이 수량을 다 잡아가고 가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강한 황소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끌고 올라갑니다. 얘가.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요. 여기에 10만 주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걸 쫙 이렇게 보면서 이거 쭉 떨어져. 이렇게 탁 떨어져. 그러면은 주문창에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죠? 비밀번호 안 넣게 돼 있죠. 비밀번호까지 안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ELK 종목 이렇게 해놓고 현재가 해놓고 주문창에 내 이름 있고 비밀번호 있고 그리고 수량 나 이거 1000주 살 거야 해놓고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막 떨어져. 그럼 11,000 얼마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요. 11,000 해놓고 뒤에 얼마만 남겨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 가격이 지금 돌파력이 1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다 준비하고 12,000원이나 1000주 살 거야. 그래서 12,000원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2,000주, 3,000주, 5,000주, 10,000주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잡아가네? 사요? 안 삽니다. 그건 사지 않아요. 대량의 체결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만 삽니다. 대량의 체결이. 즉 10만 주가 있으면 적어도 3만 주 이상, 2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힘이 센 황소가 들어와서 치고 가는 거거든요. 이걸 1000주씩 살 때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2만 주, 3만 주 단위의 거래가 들어오면서 팍팍팍 들어오면서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엔터를 탁 때려서 이걸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2만 주, 3만 주, 5만 주 딱 체결이 되면서 탁 넣었어요. 탁 넣었을 때 내게 체결이 따다다다다다 들어오고 있어요. 1000주가.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른 트레이더들보다 다른 데이 트레이더보다 훨씬 더 빠른 거고 내 주문이 빠르든지 손가락이 빠르든지 아무튼 내가 굉장히 빠른 거고 이건 해피할 케이스고요. 불행한 케이스는 2만 주, 3만 주, 5만 주 딱 넣었는데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10만 주가 체결이 되고 나서 또 나온 거야, 매도가. 신규 매도가 또 나온 거예요. 신규 매도가. 이거는 무조건 물립니다. 내게 체결이 되면 물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연속적으로 됐을 때 내가 1000주를 탁 넣었는데 600주 체결이 딱 되고 체결이 더 안 돼요. 그럼 그건 이익 보는 거예요. 그 매수는 이익 보는 잘한 매수예요. 근데 내게 체결이 딱 되면서 내게 다 체결이 다 돼버려. 그럼 신규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신규 매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규 매수나 신규 매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매가 성공적이려면 12,000원이 매도였다가 얘를 다 체결시키고 10만 주를 체결시키고 10만 주 있었는데 10만 주를 체결시키고 12,000원에 내가 딱 샀는데 12,000원이 내게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고 나서 12,000원이 매수 호가가 되는 거죠. 이때 매수 호가 잔량이 얼마큼 있어야겠어요? 1번 10만 주 체결되고 여기에 50만 주 쌓였다. 2번 뭐 한 15만 주 쌓였다. 3번 2만 주 쌓였다.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만 주뿐이 안 쌓여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곧바로 또 매도가 나옵니다. 신규 매도가. 그럼 또 그냥 곧바로 다시 밀려버려요. 50만 주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비정상적인 매수 매도 호가는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얘가 10만 주뿐이 없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100만 주가 쌓였다. 이건 뭐예요? 허수입니다. 허수. 이거 곧바로 이거 취소돼 버립니다. 좀 있으면 그냥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10만 주의 매도 잔량이 있었으면 여기에 10만 주 정도에서 한 20만 주 사이에 매수가 들어오는 게 실제 매수예요. 실제 매수예요. 정말 사겠다는 매수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매수가 많이 쌓이거나 매수 호가 잔량이 거의 없거나 이러면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이건 왜 중요하겠어요? 일단 여기서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12,000원에 사가지고 이걸로 얼마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난 이거 홀딩해도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 세력이 들어온 거냐. 이 판단이 호가 잔량이 얼마큼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매수 호가 잔량으로 바뀌면서 호가 잔량이 얼마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체결되고 나서 매수 호가 잔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추가적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완전히 진짜 실전적인 거예요. 10만 주 체결을 해놓고 처음에 5만 주 쌓였어요. 이거 불안한데? 좀 있었더니 2만 주 더 들어오고 3만 주 더 들어오고 5만 주 더 들어오고 그래서 15만 주, 20만 주 쌓였어. 이거는 뭐냐면 차곡차곡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딱 체결되고 나서 20만 주 한 방에 한 놈이 20만 주 탁 쌓아놨어.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차곡차곡 쌓여서 원래 매도 호가 잔량보다 더 많은 매수 호가 잔량이 쌓였을 때 이 주식은 딱 올라갔다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신규 매수가 차곡차곡 들어와. 이거 안 팔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요. 이 위에서. 호가 잔량을 보고서 판단을 좀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많이 보면서요. 오늘 셌던 게 어제 셌던 건 뭐죠? 상한가 간 거는 다른 매매예요. 상한가 매매는 상한가 간 건 상한가 매매입니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현대제철 차는 안 빠지고 굉장히 좋네요. 현대 PNC다. 만약에 이게 신고가 났잖아요. 이거 제가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ELK를 해볼까요? 아까 ELK 얘기했으니까. 이건 아까 그거보다는 세진 않아요. 근데 신고가 임박해 있습니다. 29,450원이네요. 얘가요. 그러면 제가 내일 모레 한번 가서 보세요. (29,450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의 등락이 너무 심했죠. 보통 일반적인 차트와 일반적인 이 매매는 보통의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하락했거나 급격하게 급등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잘 맞는 거겠죠. 보통 차트는요 시장이 하락할 때부터 상승할 때도 잘 맞죠. 그것처럼 어떤 이론이든 간에 일반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 더 잘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여튼간에 미국 시장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하락폭이 커지면 이게 지금 만일 미국 시장이 어제 마이너스 0.5%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얘는 29,450원이나 29,400원 보합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뻔히. 그래서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좀 다르니까 그냥 29,450원 시작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상황에 맞춰 할까요? 상황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밑에 이게 많이 27,5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29,450원이니까 29,0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은 시장이 덜 빠진다. 그러면 29,000원 정도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장이 많이 빠진다. 아침에 시작을. 그러면은 뭐 한 28,500원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아무튼 28,500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8,500원 시작을 해볼게요.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수가 팍 들어오지 않아요.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지 않고 얘가 28,500원 딱 시작을 해서 얘가 28,500원에서 뭐 600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축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근데 28,500원이 시작했을 경우에는 얘가 이런 게 가격이 어려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멈추면 어려생길 것 같습니까?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손실은 정말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28,000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그래서 28,000원에서 일단 이런 가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28,000원에서 탁 찍고 가지 않습니다. 얘가 28,000원 살짝 아래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넣냐면 라운드 피겨 가격을 비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따 또 다시 하겠지만
비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나는 살 거야. 좀 물리더라도 살 거야. 하는 분은 28,050원 이렇게 넣어야 되죠. 떨어지는 동안에. 또는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거야. 나는 물리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27,900원, 950원, 850원. 여기다 넣어야 돼요, 주문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28,000원 넣으면 안 돼.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가격, 주문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28,000 전후에서 얘를 찍는다고요. 이때 순간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는 건 시황이에요, 항상. 선물, 오음봉을 동시에 보는 거죠. 동시에. 얘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일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런 모양이. 쭉 떨어져서 이런 모양이 딱 생겨요. 내가 이거 1000주를 살 거예요. 1000주를. 1000주를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요.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전업투자자 10년 이상 이걸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가격이 탁 생기면 사실 그냥 팍 사요. 그냥 다. 딱 사서 탁 올라서 가주면 이익을 극대화시키지만 아니면 딱 바로 팝니다. 아니면 바로 판다고요. 또는 여기서 사서 내가 산 가격에서 이날 저점이 있잖아요. 이날 저점을 깨지 않고 위에 있으면 버티는 거죠. 소위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 친구 아이디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아이디가 필명이 버티기예요. 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면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딱 내가 보고서 샀는데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파는 스캘퍼들도 있지만 한 템포 딱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휩소가 항상 있다 그랬죠. 22던 평균선, 27던 평균선을 깼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원위치 해주면 이거 잘 잡은 겁니다. 원위치 해주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내려와, 얘가요. 근데 얘가 잠깐 이게 급격하게 내려갔으니까요. 한 1분에서 5분 이렇게 기다렸는데 못 올라가고 밑에서 계속 있어. 이건 실패한 겁니다. 얘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연속적인 매도를 내가 1% 이내에서 3번을 했다 하더라도 있죠. 한 번만 성공시키면 플러스예요, 계좌는요. 한 번만 이런 매매를 성공시키면 플러스가 된다고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손실을 최소화. 근데 제가 좀 전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권장하는 바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000주 살 거면 여기서 딱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300주를 사라는 거예요. 300주를. 그래 놓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사지 말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300주만 손절매하면 되잖아요. 300주만.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더 여기서 안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도 동시에 봐야겠지만 안 내려가고 있으면 또 사요. 또 사요. 그리고 시가 있죠. 시가를 올라치는 이렇게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나머지 사고 싶은 사람을 다 사가지고 홀딩을 합니다. 이러면 평균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분할 매수는 반드시 이렇게 사야 됩니다. 분할 매수는 피라미드형으로 사야 돼요. 피라미드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주 사고 그 다음에 400주 사고 여기 800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를 적어도 최소한 균등으로 하든지 아니면 올라가면서 얘를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300주, 400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면 음봉에서 양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을 다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고 400주, 뭐 200주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평균 단가는 밑에서 잡아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더 산다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려가면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하는 바 다시 말씀드리면 떨어졌을 때 이것을 한 번에 다 사는 건 정말 선수들이죠. 선수들. 그렇게 하지 말고 1차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싸게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주식이 여기서 샀는데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주식은 오늘 떨어질 마음이 없는 애예요. 이제 올라갈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더 사도 된다는 거죠. 주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가 힘든 이유가 어떤 사업이든지 주식은
어떤 주식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우리 세금도 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업의 결과가 오랜 시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언제 나와요? 매수와 동시에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즉시 결과가 나와요. 즉,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내가 딱 사서 이게 성공한 매매냐 실패한 매매냐, 이것은 매수함과 동시에 나옵니다. 매수함과 동시에. 매수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면 난 성공한 거거든요. 내 예측이 맞은 거거든요. 내 예측대로 얘가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내 예측대로 움직인 주식에 더 내가 싫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예측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내가 실패한 사업에 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았을 때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요. 올라갈 때. 이건 10,000주 살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3,000주 사놓고, 있어요, 그냥. 이따가, 시장 상황도 올라주고, 얘가 이 근처에 있어. 여기 다 안 빠지고 있어. 그러면 또 사요,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쭉 사요. 그럼 평균가가 중간쯤 되는 거죠, 사실. 최저가가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스윙 거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가 이걸로 오늘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 꼬리 달린 이런 양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매수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일 팔든 모레 팔든 나는 이걸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스윙 거래이든 장기 투자이든 뭐든 간에 여하튼 간에 매수 타임을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특히 스캘핑 하는 사람들은 수량을 한 반반 정도 나눠서 일단 들어가야겠죠. 반반 정도로 나눠서.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반을 샀어요. 500주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탁 떨어지잖아요. 탁 떨어지는 데 되고 이렇게 급락하는 데 되고, 여기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곧바로 팔죠. 그럼 계속 손절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휩소가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세요. 휩소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딱 떨어지면 요 속도 있죠. 요게 만약에 1분 동안 빠졌다. 그럼 1분은 참아요. 요게 5분 동안 빠졌다. 그럼 5분은 참으라니까요. 그 사이에 얘가 못 올라주면 이제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 종목이 만약에 2차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얘가 여하튼 반등을 합니다. 종목들이요. 이건 어떤 개념하고 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보통 시장이 한 마이너스 2% 빠졌다. 그럼 종목이 얼마 정도 빠지겠어요? 종목이 월요일 같은데 얼마 정도 빠지겠어요? 마이너스 5% 이상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쵸? 아주 센 종목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목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쫙 떨어졌는데, 보니까 급락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얘가 떨어진 폭이 마이너스 한 3%뿐이 안 돼. 이렇게 빠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식은 어떤 속성을 갖냐면 이런 속성을 갖습니다. 보통 3차례 정도의 상승과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요만큼 떨어진 종목이 이렇게 요만큼 떨어졌어요. 1차에. 그 다음에 2차에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3차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첫 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얘가 2차로 이렇게 빠져요. 그럼 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 처음에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빠져봤자 여기에요. 전체 폭은 똑같은 가운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빠지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시장이 계속 있다가 장중에 급락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장중에 급락하는 경우에는요. 근데 아침부터 빠지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종목을 탁 타겟을 정해서 아침부터 물론 개파락할 수도 있고요. 개파락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확 빠진단 말이에요. 일단 폭이 이만큼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요.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는. 그 다음에 빠지는 데에서는 사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휩소에 속임명에 당해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 이거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있으시면.
질문할 게 별로 없죠. 왜냐? 안 해봤으면 이게 뭐지? 안 해보면 정말 그런지? 좀 그런 거죠. 예, 애매하죠. 이제 권장사항, 다시 권장사항이요. 100만 원은 수업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만 많이 하세요. 많이. 제일 센 정보. 보송이 세다, 보송. 대하체가 세다, 대하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보송 파악하고 이걸 이렇게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이. 한번 100만 원어치 딱 사보세요. 그러면 얘가 쫙, 보송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쫙 빠졌다가 하한가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곧바로 팍 뜹니다. 다 떠요. 그리고 나서 하한가 갈라오는지 올라오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요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데이 트레이더가 아닌 사람은 여기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려고요. 이게 저점 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6가지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화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세 변동판이라는 화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교보증권의 VIP 화면에 이게 들어있고요. 동부증권에 이 화면이 있고요. 무료로 아마 있을 거예요. 동부증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있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동원에 있었는데 지금 동원은 한국투자증권이죠. 예, 거기 합병됐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써서. 키움 제공해요? 그럼 좋네. 키움은 가볍기 때문에 많이 제공을 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최초에 이런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라고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보고, 야, 새끼야, 너 좀 강의 좀 그거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남들이 다 알면은 그 기법은 안 먹혀요. 남들이 몰랐을 때 나만 갖고 써먹어야 되는데, 그만 좀 하고 다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화면이었고, 근데 아직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대량의 거래가 터지는 것을 남들보다 빨리 인지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러한 개념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런 화면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화면을 잘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면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내 관심 종목 있죠. 내 관심 종목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내 관심 종목만 돌아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옅은 하늘색이 있고, 그래요. 이거 뭐냐면요. 현재가가 마이너스인 건 파란색이고, 플러스인 거는 빨간색이에요. 플러스인 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옅은 거는 보합입니다. 이 파란색도 진한 거는 많이 빠진 거고, 옅은 거는 보합이라는 거예요. 조금 빠진 거예요. 조금 오르거나 조금 빠진 거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옅은 걸로 해놓고, 많이 오른 거나 많이 빠진 거는 짙은 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짙은 색으로. 거래량도 전일 대비, 이거 보세요. 전일 거래량이에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증한 건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조금 증가한 건 보라색으로 해놓고, 조금, 여기 보면 21만 9천 주인데 여기 26만 9천 주잖아요. 조금 증가한 건 보라색이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거, 40만 주인데 지금 10만 주예요. 그럼 짙은 파랑이고, 조금 감소한 거는 옅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놓고 얘가 플래시로 계속 돌아요. 그럼 나는 뭘 보면 되겠어요? 뭘 보면? 짙은 빨강. 짙은 빨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 짙은 빨강은 뭐냐면 오늘 전일보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오늘 황소가 들어온 거죠, 황소가. 이거 황소가 들어온 겁니다. 반대로 짙은 파랑의 파랑. 거의 여기 없나요, 이 나라? 짙은 파랑의 파랑인 것. 그거는 그날 곰이 와서 급락하는 거죠. 그럼 나는 급락하는 종목을 가지고
요즘에는 급락하는 종목이 더 맞아. 그런 거 가지고 단기 거래할 거야. 하는 사람은 짙은 파랑에 파랑 종목만 클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딱 누르면 현재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걔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아까 보는 그 유교수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또는 짙은 빨강만 빨강 가지고 나는 급등하는 종목만 하겠다. 그러면 빨강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직을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건 안 써요. 우리 회사에서 이걸 안 만들어줘갖고 안 쓰고 예전에 유료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썼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저랑 프로그램 만들다가 제가 문 닫고 그만두면서 그 회사도 문 닫고 다른 회사로 합병했어요. 이데일리로 합병을 했어요. 이데일리의 자회사에 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도 유료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은 뭐냐면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방송 보니까 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막 유료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HTS의 기능들이 다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크게 증가한 거 그리고 황소가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거래하려고만 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강만 한다. 그날 빨강만 한다. 왜 중요하냐면요. 빨강을 내가 골랐어요.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이 이날 이렇게 골라놨어요. 우리투자증권하고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럼 얘를 현재가에 놓고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현재가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을 거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내가 내일 거래할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내일 거래할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약간 다른 거죠. 이거는 각 증권사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키움이나 미래에셋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옆에 봉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뭘 보면 되겠어요? 얘는. 이 봉을 보면 되는 거죠. 이 봉이 보합에 있다가 이쪽으로 증가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 스캘퍼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요. 이 아래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 아래에서 거래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강의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강의를 쭉 떨어지는 거에 저점 잡는 걸 강의를 했는데 이건 음봉이잖아요. 이건 음봉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만 하라고 이런 것만 보고 거래해야 되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거겠어요?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요. 아침에 한 30분 정도. 이때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사라는 겁니다. 오후에 12시에 이러면 사면 안 돼요. 2시에 이렇게 이러면 사면 안 된다고요. 스캘퍼 좋습니다. 스캘퍼 뭐 여기서 요만큼은 올라올 거니까 스캘퍼라면 모르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스윙을 하는 사람은 이건 안 된다고. 아침에만 된다고요. 아침에만. 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 그렇죠? 자, 현재가.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 좀 설명할 거예요. 잘 보시면 체결을 보는 거예요. 체결을. 그리고 거래원을 보고, 그리고 주문창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장중책.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화면 구성해놓고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장중 움직임도 보고. 이 화면에 타임포이라고 써있죠? 펀드입니다. 지금 현재 펀드예요. 굉장히 잘하는 펀드 회사예요. 얘네들의 이름이 써있어요. 왜 이렇게 써있을까요?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증권사에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만큼 이런 화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는 스캘핑 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얘도 따로 보고 주문창도 딴 데 있고 차트도 딴 데 있고 현재가를 보고 있다가 주문창 차트 보고 현재가 보고 차트 보고 분봉 확인하고 여기에 계좌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고 주문 넣으면 벌써 게임 끝났습니다. 다.
다 끝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일단은 화면을 고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건 뭐겠습니까? 이 위에는 지수예요. 이 위에는 지수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주식의 움직임이에요. 이 주식의 움직임. 얘를 동시에 같이 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저께 사실 했습니다. 지수를 보고 지수가 터닝할 때 잡는 종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지수하고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냐,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는 거꾸로 내려가는 종목이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잘 보면요, 특히 대형주는 시장이 막 2% 이상 팍 뜨는데 지는 혼자 약한 거 있죠. 장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은 뜨는데 지 혼자 약한 대형주 있죠. 그 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거래하시면 안 돼요. 시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만 해야 돼요. 최소한 시장은 쫓아가야 돼요.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건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죠. 또는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시장을 못 쫓아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 뜨는데 혼자 빠지는 거. 어제 그저께 그랬습니다. 그저께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장은 뜨는데 지 혼자 빠졌어요. 지 혼자. 그것은 그날 거래하시면 안 돼요. 시장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